영상 시작에 앞서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불편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불편하시다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매운맛으로 속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에 대한 이야기는 관광객 신분으로 괌에 들어와서 운전면허를 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먼저 해킹된 제 채널, 그 채널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적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관광객 신분으로 괌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어제 이곳 괌 교민분들이 한 50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한 고구마를 한 10개쯤 먹은 느낌이었었어요. 자, 우선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단기 여행을 온 외국인에게 과연 한국 정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줄까요?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관련 법령을 이렇게 들춰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국제면허증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면허증을 가지고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괌도 마찬가지입니다. 괌과 한국, 양국 간의 상호 협정에 의거해서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괌에서 30일 그리고 괌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30일 동안은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한 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국 관계자들이 봤을 때 30일이면 여행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또 충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30일 이상 머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옵션이 또 있어요.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면 굳이 30일 이상 운전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분처럼 또 그런 분들이 단톡방에 계시더라고요. 바로 관광객들도 괌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회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관광객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관계 법령을 올려드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솔직히 제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너무 답답해갖고요, 그 단톡방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진짜 캡처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분명히 제가 문제가 되고 그 단톡방에서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사실 그 관련 법령이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법령만 보면 왜 관광객은 받을 수 없는지, 제가 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관광객은 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괌 운전면허증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들,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그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일단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필기시험을 먼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구비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서류는 다 어떻게든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이게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건데요. 한국에서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번호예요. 이 번호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라고 하는 사회보장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이시는 이 카드처럼 이 종이로 된 카드로 날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종이 카드는 이대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코팅을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안 나오는 비자가 있어요. F1 비자, 그러니까 학생 비자라든가 B1, B2 비자라든가 이런 비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잠깐 비자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라든가
단순 방문 비자 같은 경우는 소셜 넘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되는데 소셜 번호가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바로 이 사회보장국에 가면은 이 사람은 소셜 번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편지를 한 장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기 위한 구비 서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권에 붙어 있는 유효한 비자입니다. 뭐 이야기가 장황스럽고 복잡하게 왔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이스타로 입국한 관광객은 이스타 자체가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권에 비자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번호가 없다는 그 레터를 받기 위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스타 비자 아니냐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스타는 절대 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타 받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 편지를 써주려면 확실하게 여권을 검사하고 거기에 비자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 비자는 유효한 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레터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편법도 아니고 법을 악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 써주니까 받아온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걸로 운전면허 시험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단톡방에 그런 글들이 있었다니까요. 합법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고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가 관계 법령 올려주고 싹 이야기 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을 보고 다른 분들이 가서 여권 들이밀고 나도 편지 써줘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여권 확인해보고 안 돼 하고 돌려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라고 반문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He was lucky 하고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끝인 거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빗대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지만 미 연방 판례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자격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게 부정으로 취득한 자격이라 할지라도 그 자격에 대해서 무효를 하거나 또는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실수든 아니면 그게 의도된 것이든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그냥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재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합법이다 우기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결론은 여권에 부착된 유효한 비자가 없는 분들은 괌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나는 이스타로 들어와서 관광객 신분으로 받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그거 쓰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적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아니니까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지 교민들은요, 관광객분들이 괌 면허증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관광객이 왜 괌 면허증이 필요하지?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오면 30일 동안은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체류 기간이 길어서 30일 이상 있을 시에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만 받아오면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국제 면허증을 받는 절차 또한 굉장히 간편해요. 그런데 괌에서 괌 면허증을 받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 분들이 일단 괌에서 실기 시험 없이 필기만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에서 5년간 운전을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기다려서 필기시험을 보고 발표가 나는 데까지 열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물쩡해서 한 번에 붙는다고 해도 최소한 20일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정말 빨리 해서 20일 안에 시험에 붙었다고 쳐도요, 막상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DMB에 올라가서요, 길게는 3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괌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 면허증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괌 면허증을 받으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괌 운전면허증을 관광객 신분으로 받으려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첫 번째는 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괌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괌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로컬 대우를 받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냥 과시용입니다. 솔직히 괌 면허증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 지갑에 꼽고 과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과시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로컬 대우를 받기 위해서 발급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컬
로컬 대우는 말 그대로 로컬 대우예요. 괌 현지 주민들이 괌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또한 미국 세법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미 연방에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괌 정부에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적법 절차에 따라서 괌 로컬 신분증을 받고 그에 따른 로컬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지,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이 로컬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로컬 신분증을 받아서 로컬 대우를 받는다?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오래전부터 한 번쯤 이야기해야지 했던 관광객 신분으로 괌에서 괌 운전면허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법령에 의거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공무원의 실수인지 착각인지 공무원의 불찰로 받았다 치더라도 받았다면 그냥 조용히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내가 합법적으로 받았느니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걸 받아서 로컬 분도 아닌데 로컬 디스카운트 10% 받는다고 해서 그게 본인에게는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로컬 입장에서 보면요, 좀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관광객 신분으로 다른 이유로라도 로컬 신분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고 또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채널을 열고 영상을 올리면서 사실 요즘 영상에 싫어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는 싫어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냥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확진자 수에 많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 개인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